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의 새벽은 고요합니다. 안개가 마을을 포근히 감싸고 닭 울음소리만이 이른 아침을 알리죠. 이 정막을 깨는 첫 소리는 언제나 빗자루가 돌을 쓸어내는 소리입니다. 박현우는 오늘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나 슈퍼 앞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60대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탄탄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박현우의 왼팔에는 희미하게 해병대 문신이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젊은 시절의 충동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그 문신은 20해가 넘는 세월의 증표였습니다. 아이고, 박 사장님 오늘도 부지런하시네요. 아침 일찍 산나물을 채취하러 가는 할머니의 인사에 박현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묵직한 침묵이 오히려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정리하며 박현우는 오늘도 단조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과자 봉지를 바르게 세우고 음료수 병을 가지런히 정렬하는 손길에서 군인 시절의 습관이 엿보입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죠. 어제 배송된 우유는 유통기한이 일주일 남았으니 앞쪽으로 꺼내 놓아야겠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 때 창문 너머로 마을이 서서히 깨어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트랙터에 시동을 거는 농부, 학교 가방을 메고 나오는 아이들, 모두 익숙한 풍경입니다. 박현우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좋았습니다. 격동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의 고요함이 그에겐 위안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몇몇 주민들이 슈퍼에 들러 담배나 소주를 사갑니다. 박현우는 늘 그랬듯 간결하게 물건값을 말하고 거스름 돈을 건넵니다. 요즘 날씨가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화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박현우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그의 과묵함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지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 누군가 그의 팔에 있는 문신을 힐끗 보면 의문이 생겨납니다. 저 조용한 슈퍼 주인장의 과거는 어땠을까? 왜 이렇게 고요하게 살고 있을까? 해가 저물 무렵 박현우는 슈퍼 문을 닫고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산골 마을의 정막이 그를 감싸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만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마을의 변화의 기운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현식이라는 40대 남성이 부동산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땅을 헐값에 사들이려 했죠. 처음에는 그저 낯선 이방인이 마을에 관심을 보인다는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개발되면 관광객도 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인데. 의견이 분분했지만 점차 양현식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절하는 주민들에게 은근한 협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밤중에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농작물이 망가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박현우의 슈퍼에도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젊은 남자 둘이 들어오더니 물건은 구경도 않고 곧장 계산대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여기가 동네 유일한 슈퍼죠. 앞으로 매달 보호비를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으니까요. 떡 벌어진 어깨의 남자가 건방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박현우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보호비? 세상이 위험하잖아요. 불이 날 수도 있고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 박현우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이 미세하게 날카로워졌을 뿐이죠. 그런 돈 없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경찰에 말하세요. 그의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두 남자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처음이었던 모양입니다. 노인네가 우리를 무시하네. 곧 형님이 직접 오실 거야. 그때는 후회하지 마십시오.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두 남자는 슈퍼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현우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진열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이장이 슈퍼를 찾아왔습니다. 찡그린 얼굴로 이장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박씨, 그 양현식이라는 사람 부하들 무섭다더군. 다들 돈 내고 넘어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무리하게 버티다가 피해보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장의 말에 박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듯 했지만 이내 단호해졌습니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부당한 요구에 굴복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긴, 그래도 조심해. 그 사람들 만만치 않다고 하더군. 이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박현우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무언가에 깨어 눈을 뜬 박현우는 슈퍼 앞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몇 명의 그림자가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쿵,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현우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지만 그때는 이미 깡패들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슈퍼 유리창은 깨져 있었고 간판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현우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짓까지. 소리 없이 중얼거리며 박현우는 깨진 유리 조각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마을의 적막한 새벽, 그의 묵묵한 뒷정리가 이어졌습니다. 해가 뜰 무렵 이장이 급하게 슈퍼로 달려왔습니다. 이런 박씨,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에 신고는 했어? 증거도 없고 괜찮습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장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차분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죠. 그래도 정말 괜찮습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더 기승부릴 테니까요. 이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현우의 눈빛에서 평소와는 다른 단단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하나둘 슈퍼 앞에 모여들어 망가진 유리창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다 우리 마을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저 양현식이란 사람,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짓 했다더라고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오갔지만 박현우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슈퍼는 다시 문을 열었고 깨진 유리창은 임시로 합판으로 막아놓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마을이 어둠에 잠기자 박현우는 슈퍼 문을 닫고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해병대 수료증과 함께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정글 속에서 총을 들고 있는 젊은 시절의 박현우, 해병대 동료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훈장을 받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박현우는 오랜만에 꺼내본 과거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눈빛이 깊어지며 뭔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진 속 젊은 박현우의 눈빛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강인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다시 이런 날이 올 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박현우는 사진을 정리해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마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평화롭게 살아왔던 이 마을에 자신이 감춰왔던 과거의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새벽녘 박현우는 오랜만에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예전에 해병대에서 배웠던 기본 동작들을 하나씩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의 몸은 단단했고 근육의 기억은 살아있었습니다. 아직은 할 수 있겠군. 며칠 후 마을은 한층 더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양현식이 직접 마을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키가 크고 날카로운 눈매에 비싼 정장을 입은 그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달콤한 약속과 함께 노골적인 협박을 했습니다. 개발이 되면 여러분의 땅 가치도 오르고 자녀들도 돌아올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양현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서 갑자기 사고가 나도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겠죠? 이런 대화가 마을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두려움에 땅을 팔기로 결정했고 또 다른 주민들은 보호비라는 이름의 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은 고집스럽게 거부했고 그들의 집 마당이 파손되거나 가축이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박현우는 슈퍼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차 한 대가 슈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수석에서 지난번 왔던 2명의 부하가 내렸고 뒷좌석에서는 양현식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슈퍼군요. 양현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 부하들을 거절한 노인장이 여기 계시는군. 박현우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전 전장에서 적을 마주하던 그 날카로운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박현우가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양현식은 천천히 슈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좋은 자리네요. 이 자리에 작은 편의점 체인을 하나 세우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이 말을 안 들으면 불이라도 나면 가게가 타버릴 수도 있겠죠. 두 부하가 비웃으며 서 있는 가운데 박현우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의 내면에서 한 줄기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쉽게 겁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병대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양현식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박현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나이든 시골 슈퍼 주인이 아니라 무언가 위험한 것을 감추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해병대, 가게 문이나 지키던 경비원인가? 양현식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습니다. 박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단한 눈빛으로 양현식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치 격투일보 직전의 순간 같았죠. 부하 중 하나가 불안한 듯 양현식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다른 곳으로 가시죠. 양현식은 마지못해 물러났지만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다시 올 겁니다. 그때는 좀 고분고분해지세요. 해병대 아저씨. 차가 떠난 후 슈퍼 주변에 모여있던 주민들이 걱정스럽게 박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씨, 괜찮아요? 저 사람들 정말 무섭던데 더 버티다가 더 큰 봉변 당하면 어쩌나. 주민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박현우의 귓가에는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전장에서 들었던 포성, 동료들의 외침,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맹세의 소리였습니다. 이 마을을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다. 박현우는 내면의 갈등을 느끼며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위해 이곳에 왔건만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현우는 슈퍼 창고가 엉망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밤사이 누군가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와 물건들을 어지럽혀 놓았습니다. 배달용 트럭의 타이어는 모두 펑크가 나 있었고
바닥에는 얼른 항복하라는 쪽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젠 아예 대놓고. 박현우는 한숨을 내쉬며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란한 마음과 달리 그의 손길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깨진 유리 조각들을 치우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우리 논밭도 이렇게 망가뜨릴까봐 무서워요. 불안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지만 박현우는 묵묵히 자신의 일만 계속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오히려 주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 돈 내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다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주민의 말에 박현우는 잠시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달리 날카로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한번 굴복하면 계속 요구할 겁니다. 주민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현우의 단호함 앞에서 그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모두가 떠난 후 박현우는 마을 정비소에 들러 트럭 타이어를 교체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능숙했고 단단했습니다. 한편 양현식의 부하들은 슈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현우가 이렇게 차분하게 상황을 수습하는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이 노인, 왜 이리 배짱이 좋지? 보통 이런 일 당하면 벌벌 떨거나 화부터 내는데. 부하 중 하나가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이 의아함을 양현식에게 보고했습니다. 양현식의 사무실에서 그는 부하들의 보고를 듣고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병대 출신이라고? 그런 게 뭐 중요해? 이제 단순한 노인네일 뿐이야. 하지만 양현식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쓸데없는 자비는 없다. 다 같이 쳐들어가서 슈퍼를 아예 부숴버리자. 그 노인도 어디 한번 버텨보라고 해. 양현식의 차가운 명령이 내려진 그날 저녁, 박현우는 슈퍼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군용 가방을 꺼내 그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군화, 해병대 훈장, 그리고 작은 칼 하나. 오랫동안 만지지 않았던 물건들이었지만 그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는 마을을 바라보며 박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그는 평화로운 노후를 꿈꾸며 이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다시 한번 싸움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동안 박현우는 차를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오늘 밤은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예감했는지 일찍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습니다. 슈퍼 안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감돌았고 밖에서는 간간이 개 짖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박현우는 조용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평화로운 슈퍼 주인이 아닌 한때 전장을 누비던 해병대의 강인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박현우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슈퍼 앞에 몇 대의 차가 멈춰 서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현우는 이미 깨어 있었으며 방 안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부숴. 양현식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슈퍼의 셔터가 부서지고 여러 명의 남자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 같은 둔기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양현식은 비웃는 표정으로 슈퍼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노인네, 어디 숨었어? 오늘로 끝이다. 이 자리는 이제 우리 거야. 꺼져. 그때 2층에서 불이 켜지고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현우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군인 같은 위압감이 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의 단단한 눈빛만으로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양현식의 부하들은 잠시 움찔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노인이라면 겁에 질려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뭐야? 자네 정말 배짱이 두둑하군. 양현식이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하들, 저 늙은이를 처리해. 2명의 부하가 박현우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현우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빨라졌습니다. 첫 번째 부하의 손목을 잡아 꺾고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엎어치기 했습니다. 두 번째 부하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박현우는 몸을 낮춰 공격을 피하고 밀어내듯 강한 주먹을 그의 복부에 꽂았습니다. 뭐야? 양현식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부하들도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조용한 슈퍼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강인한 전사가 깨어난 것 같았습니다. 다들 같이 덤벼. 양현식이 외쳤습니다. 4명의 부하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박현우의 동작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그의 근육은 해병 때 훈련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정확한 손날치기로 또 다른 한 명은 회전하며 던지는 기술로 제압했습니다. 셋째는 정확한 발차기에 얼굴을 맞고 쓰러졌고 넷째는 도망치려다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4명의 부하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남은 2명은 겁에 질려 슈퍼 문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대체 정체가 뭐야? 어떻게 이런? 양현식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박현우는 천천히 양현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해병대에 20년 복무했습니다. 2번 말 안 해요. 그 순간 양현식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어둠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박현우에게는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재빠르게 양현식의 칼 손목을 잡아 꺾고 순식간에 그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칼은 멀리 떨어져 나갔고 양현식은 박현우의 무릎에 눌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 오지 마십시오. 다음에는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박현우의 목소리에는 군인으로서의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양현식을 풀어주고 일어났습니다. 이건 미쳤다. 다들 빨리 도망가자. 하고 외치며 남은 부하들이 양현식을 부축해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슈퍼 밖에는 소동을 듣고 모여든 마을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감히 이 조용하던 슈퍼 주인이 이런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소문은 마을을 빠르게 돌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이 슈퍼 앞에 모여 밤새 벌어진 일을 수군거렸습니다. 박현우는 평소처럼 슈퍼 앞을 쓸고 깨진 유리창을 임시로 합판으로 막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제의 격투가 거짓말처럼 평온했습니다. 저기 봐, 저렇게 조용한 분이 어제 양현식 패거리를 몰아냈다니. 해병대였다더라. 20년이나 복무했대. 주민들의 시선이 박현우에게 닿을 때마다 그는 약간 불편한 듯 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추고 살아왔던 정체가 하루아침에 드러난 것이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오전 중에는 경찰차가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박현우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박현우는 담담하게 사실을 말했지만 자신의 격투 능력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만 언급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들이 먼저 침입했고 저는 단지 제 가게를 지켰을 뿐입니다. 경찰은 상황 정리를 마치고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양현식 일당이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짓을 했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들을 검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말에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불안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부 도망친 패거리들도 곧 경찰에 붙잡혔고 마을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오후 이장과 마을 어르신들이 슈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 해병대였다는 걸 왜 이제 알려주셨소? 그동안 우리가 몰라봐서 미안하오. 이장의 말에 박현우는 머쓱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나이 들어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마을을 괴롭히는 건 그냥 못 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중 한 분이 박현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이 어떻게 됐을지. 그 말에 박현우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오며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아본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주민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박현우를 슈퍼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병대 영웅이라는 존칭이 따라붙었죠. 누군가는 과일 바구니를, 또 다른 이는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슈퍼를 찾았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별거 아니지만 영양 보충하시라고. 사장님 덕분에 우리가 편히 잘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박현우는 차츰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립되어 살았던 그에게 이런 교류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박현우는 혼자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해병대 시절 전우들과 함께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의 고통과 영광이 모두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오늘의 그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가 올까? 중얼거리며 박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그의 얼굴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을의 적막한 밤이 그를 포근히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5시, 박현우는 여느 때처럼 슈퍼 앞을 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슈퍼는 깨진 유리창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간판도 새롭게 달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도와준 덕분이었죠. 햇살이 마을을 비추기 시작하면서 박현우는 문득 이 풍경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마을, 같은 일상이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였다면 이제는 마을 전체가 그의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사장님, 안녕하세요. 등교하는 아이들이 예전보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현우는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이전에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였던 그가 이제는 더 많은 표정과 말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이구나.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렴. 아이들은 활짝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박현우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에 온 이유,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날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슈퍼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를 정리하는 동안 박현우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후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감출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정오쯤 이장이 슈퍼에 들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박 씨, 좋은 소식이 있네. 양현식이 구속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그가 노리던 우리 마을 땅 개발 계획도 무산되었답니다. 다행이군요. 이제 마을이 평화로워지겠네요. 이장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의에서 결정된 건데
마을 보안 문제를 박 씨한테 맡기기로 했어. 물론 보수도 주고 어떻게 생각해? 박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히 살고 싶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마을과 함께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오후 슈퍼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박현우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해병대 시절의 추억, 세계 각지에서의 경험, 그리고 이 마을에 정착하게 된 이유까지. 사실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조용한 이 마을이 제게는 안식처였죠. 주민들은 그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이해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몇몇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박현우의 슈퍼 앞에서 작은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소박한 음식들이지만 마음만은 풍성했습니다. 박현우는 이런 따뜻한 교류가 낯설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박 사장님, 해병대 전역하셨다는데 대단하네요. 지나가던 주민의 물음에 박현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랍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 너머로 지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우는 슈퍼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강인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는 지금,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박현우에게 이 마을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강인함과 현재의 평온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의 모습은 마을 전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밤하늘 아래 한 노병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